역사는 승자의 영광만을 기록하지 않죠. 화려한 금관 밑에는 항상 검은 피가 고여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은 결국 추악한 괴물을 낳기 마련입니다. 고구려 3대 군주 피도 눈물도 없는 대무신앙 시대로 갑니다. 노국을 위해 자신의 사랑마저 배신한 젊은 영웅이 있습니다. 자명고를 찢게 만든 치명적인 스파이 호동 왕자 이야기죠. 낙랑국을 멸망시키고 그는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채스말로 쓴 비정한 아버지는 만족하며 웃었죠. 영토를 넓힌 정복군주의 차갑고 탐욕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평양으로 귀환한 호동은 순식간에 국가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잘생기고 용맹한 왕자의 전공에 열광했죠. 하지만 궁궐의 권력 게임은 지독하게 차갑고 살벌합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사방이 치명적인 지뢰밭이었으니까요. 호동은 대무신왕이 몹시 아끼던 둘째 부인 차비의 아들입니다. 서자 출신이지만 압도적인 전공과 인기를 한 몸에 얻었죠. 이 빛나는 영웅을 어둠 속에서 노려보는 서늘한 눈빛. 고구려 권력의 안주인인 첫째 정실 부인 원비입니다. 원비의 눈에 호동은 반드시 썰어버려야 할 치명적인 정적이었죠. 그녀에게는 적통을 이을 어리고 나약한 친아들이 있었거든요. 서자인 호동이 차기 태자가 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권력을 빼앗기면은 자신과 아들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궁중 암투에서 패배는 곧 비참한 죽음을 뜻하니까요. 원비의 가슴 속에 끔찍하고 독한 사리가 피어오릅니다. 반란을 꾸미는 것도 암살자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철저히 박살내는 악랄한 수법이었죠. 원비는 치밀하고 서늘한 정치적 덫을 조용히 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대무신왕을 찾아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모함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저나 호동이 저를 어머니로 유하지 않고 노려보았습니다. 심지어 제 몸을 탐하려 몹쓸 짓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참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패륜적이고 역겨운 최악의 거짓말이었죠. 정적을 도살하기 위해 수치심마저 내던진 소름 끼치는 도끼입니다. 이 지독한 모함에 대무신왕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주저했죠. 내 영특한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품은 원비는 매일같이 늙은 왕을 집요하게 흔들었죠. 베갯머리에서 끊임없이 꽂히는 의심과 이간질의 독화살. 거짓이라면 첩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겠나이다. 여인이 목숨까지 걸며 덤비자 왕의 이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군주라는 자리는 본래 핏줄마저도 끝없이 의심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호동은 이미 제어하기 힘들 만큼 너무 큰 전공을 세운 영웅이죠. 신하들과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강력하고 장성한 아들. 아버지는 어느새 그 잘난 아들을 두려운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저놈이 나를 몰아내고 내 왕좌를 강제로 차지하려는 게 아닐까? 권력의 최정점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가장 위험한 경쟁자입니다. 조그만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 버렸죠. 결국 늙은 권력자는 서늘한 의심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고 맙니다. 당장 호동을 잡아들여 국문하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명이 떨어지죠. 낭랑을 바친 1등 공신이 페류나로 몰려 체포될 절체절명의 위기. 호동 왕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엄청난 억울함과 배신감에 휩싸이죠. 평생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고 손에 잔혹한 피까지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마저 비열한 사기극의 제물로 바쳤던 그입니다. 그런데 조국으로부터 돌아온 건 폐륜이라는 끔찍한 누명뿐이죠. 분노한 측근들은 당장 칼을 뽑아들고 결사항전하라 간청했습니다. 궁으로 쳐들어가 진실을 밝히고 악독한 계모의 목을 치십시오. 무력으로라도 이 더러운 모함을 깨부수고 차라리 왕좌를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호동 왕자는 깊고 무겁고 씁쓸한 침묵만을 끝내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억울함을 벗으려면 계모인 원비의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까발려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대무신왕에게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치욕이 되죠. 왕실의 추악한 민낯이 천하만방에 까발려지는 일이니까요. 어머니의 악함을 만천에 드러내어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수 없다. 호동은 이 잔혹하고 더러운 정치판에서 스스로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사실 해명해봐야 의심에 빠진 아버지가 믿어줄 리도 없음을 알았겠죠. 왕좌를 위협받는 늙은 군주의 비겁한 두려움을 꿰뚫어 본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맞서면 끔찍한 피바람과 살육전이 불게 뻔했습니다. 고구려는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참혹한 내전에 빠지고 말겠죠. 국가를 위해 모든 걸 버린 한 남자의 처절하고 비장한 마지막 결단. 결국 호동은 그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채 조용히 돌아섭니다. 차갑게 나리성 칼을 뽑아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비참한 준비를 하죠. 조국을 위해 사랑을 찢었던 영웅의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참한 말로 차가운 칼날이 그의 복수를 대신해 자신의 가슴팍을 무자비하게 파고듭니다. 단 한마디의 구차한 변명조차 남기지 않은 처절하고 차가운 자결?
낭랑을 피로 물들였던 대가는 결국 억울한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계모의 도끼가 젊은 영웅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렸죠. 호동의 붉은 피가 차가운 고구려 궁궐의 흙바닥을 비참하게 적십니다. 비운의 왕자는 그렇게 잔혹한 정치 암투의 끔찍한 제물이 되어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대무신왕의 차가운 눈동자는 과연 흔들렸을까요? 겉으로는 슬퍼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깊이 안도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던 가장 거대하고 짙은 그림자가 사라졌으니까요. 아들의 목숨마저 권력 유지의 도구로 가차없이 써버린 비정한 아버지. 모든 걸 계획한 원빈은 어둠 속에서 완벽한 승리에 미소를 지었죠. 마침내 자신의 무능한 친아들을 차기 태자로 만들 핏빛길이 열린 겁니다. 고구려 궁궐의 숨막히는 권력 다툼은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할아버지 주몽은 권력을 위해 헌신적인 본처와 아들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아버지 유리왕은 정치적 압박에 밀려 20살 친아들 해명을 자결시켰죠. 그리고 대무신왕 역시 스파이로 써먹은 아들을 비정하게 내다버렸습니다. 고구려 왕가에 흐르는 피튀기는 잔혹사는 대를 이어 무섭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심장에도 서슴없이 칼을 꽂아야 했죠.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뜯어먹히는 지옥 같은 약육강식의 차가운 세계. 왕자라는 것은 숱한 원원들의 비참한 피를 마시고 자라나는 끔찍한 괴물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는 사랑도, 형제도, 혈연도 그저 아주 낡은 사실일 뿐이었죠. 교과서 속 동화 같은 고대 영웅들의 민낯은 이토록 서늘하고 기괴할 뿐입니다. 이 모든 피비린나에 나는 희생을 딛고 성장한 고구려는 거대한 전쟁 기계가 됩니다. 무력으로 적을 부수고 내부의 반역자는 가차없이 도살해버리는 냉혈한 제국. 하지만 핏줄의 눈물을 쥐어짜 억지로 만든 권력이 과연 영원히 튼튼했을까요? 피로 엉성하게 엮인 왕자는 결국 가장 약한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갑니다. 무자비하게 억압된 권력욕은 언젠가 끔찍하고 거대한 파국을 몰고 오기 마련이니까요. 훗날 영의 소문의 아들들이 조국을 통째로 팔아먹은 비극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골마 터진 핏빛굴레가 결국 제국의 목을 조른 치명적인 부메랑이 된 거죠. 승자의 화려한 역사 이면에는 이처럼 참혹하게 쓰러진 숱한 패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승자의 거짓된 기록 속에 철저히 감춰진 억울한 원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동 왕자의 비극은 단순하고 유치한 궁중 막장 치정극이 절대 아닙니다. 최고 권력을 향한 치밀하고 냉혹한 정치적 사기극이자 피튀기는 도살극이죠. 진정한 승자는 피 흘린 자가 아니라 늘 등 뒤에서 판을 조종한 음흉한 권력자들. 정실과 후궁, 외척 세력 간에 물고 불리는 숨막히는 권력 투쟁의 지옥판. 고대 정치의 메커니즘은 현대의 그 어떤 전쟁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호동의 억울한 죽음은 낡은 환상을 깨버리는 무서운 도끼입니다. 거짓된 영웅 신화의 껍질을 산산조각 내야만 진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보입니다. 낭만적인 역사의 포장지를 찢어버릴 차가운 용기가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살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 했던 고대 국가의 서늘하고 끔찍한 생존 본능,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가장 묵직하고 차가운 진짜 고구려사의 뒷골목, 약자의 피와 살을 파먹고 자라난 대제국에 완벽하게 감춰진 서늘한 그늘입니다. 낭랑을 잔인하게 짓밟고 우뚝 섰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린 젊은 비운의 영웅. 호동의 넋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고구려 궁궐 어딘가를 구슬프게 떠돌고 있겠죠. 권력을 쟁취하는 것보다 그것을 무사히 지키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잔혹한 법입니다. 왕관의 끔찍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들은 모조리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호동 역시 그 야만적이고 잔인한 정치게임의 일회용 소모품으로 버려진 것에 불과하죠. 늙은 왕은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젊고 유능한 피를 기꺼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도살하고 계모가 의부사들의 등에 비정하게 칼을 꽂는 지옥. 도덕과 인륜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이미 오래인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전장. 이곳에서는 타인을 끝없이 의심하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고구려가 거대한 700년 제국을 억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추악한 비결이죠. 힘이 없으면 죽고 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뜯어먹히는 야생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억울한 호동 왕자의 핏자국 위로 고구려의 피 튀기는 역사는 또 한 번 굴러갑니다. 제국의 수레바퀴는 누군가의 뼈를 무참히 부수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죠. 이정한 권력 암투와 배신의 기록은 앞으로도 끝없이 지루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훗날 처절한 삼국통일 전쟁의 거센 피바람 속에서도 이 비극은 똑같이 재현되니까요. 동맹과 배신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피비린내 나는 동아시아의 무서운 판도. 어제의 동지가 오늘 칼을 겨누고 형제가 형제를 도살하는 참혹하고 슬픈 역사. 유치한 환상을 걷어낸 진짜 역사의 묵직한 무게감은 이토록 서늘하고 기괴합니다. 화려한 갑옷 뒤에 꽁꽁 숨겨진 인간의 추악하고 밑바닥 같은 진짜 탐욕의 얼굴. 우리는 이 잔혹한 피해 거울을 통해 현재의 우리 자신을 날카롭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권력의 더러운 속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놀랍도록 똑같이 완벽하게 작동하니까요. 누군가를 무참히 짓밟고 올라선 권력의 자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피 묻은 왕좌를 지키려 아들을 버린 대무신왕의 최후는 과연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숱한 원혼들의 처절한 비명이 밤마다 그의 귓가를 끔찍하게 맴돌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억울하게 눈을 감은 해명과 호동, 두 비운의 태자가 역사에 남긴 가장 묵직한 교훈. 강철 같은 절대 권력도 결국 인간의 나약한 의심 앞에서는 허무한 모래성일 뿐입니다. 과거를 차갑게 해부하는 이 서늘한 핏빛 다큐멘터리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고구려 왕실을 넘어선 동아시아 국제 외교의 지옥판이 활짝 열립니다. 영토를 놓고 벌이는 강대국들의 숨막히는 기만술과 처절한 약육강식의 생존 투쟁, 형제의 난과 외세의 개입이 더럽게 얽히고 설킨 끔찍한 내전의 서막이 다가옵니다. 권력을 위해 적국에 무릎 꿇고 동족의 등에 거침없이 칼을 꽂는 비정한 인간들. 낡은 환상을 찢어갈기는 이 잔혹한 역사 탐구 끝까지 긴장의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진실을 마주할 굳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름다운 전설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피로 쓴 제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끝까지 이 지옥을 따라오십시오. 차가운 역사의 메스로 그들의 썩어빠진 본성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도려내드립니다. 억울한 원혼들의 무덤 위에서 춤추는 권력자들의 광기 어린 피해 게임 속으로 갑니다. 피로 물든 제국의 9번째 장, 칼에 엎어진 왕자의 비극을 여기서 무겁게 마칩니다.